버스가 멈춘 곳은 서울이 아니었다. 리선아는 창밖을 본다. 회색 콘크리트 건물, 철조망, 무인 CCTV. 국군포로 보호시설이라는 간판이 햇빛을 받아 반짝인다. 보호. 그 단어가 그녀에게 의미하는 것은 지난 3년간 단 한 번도 안전이 아니었다. 하차하세요. 동행 직원의 목소리는 친절하지만 단단하다. 선아는 가방을 든다. 안에는 옷 2벌과 낡은 수첩, 그리고 더 이상 울리지 않는 휴대전화가 전부다. 시설 로비는 조용하다. 형광등 소리만 미세하게 윙윙거린다. 다른 여성 4명이 먼저 도착해 있다. 모두 같은 표정이다. 안도와 경계가 섞인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얼굴. 직원이 명단을 읽는다. 김은주, 최서연, 한미선, 박지영. 4인실 203호로 이동하세요. 4사람이 복도 왼쪽으로 사라진다. 선아는 그 자리에 서 있다. 리선아 씨는 이쪽으로. 직원은 반대편 복도를 가리킨다. 끝이 보이지 않는다. 선아는 따라 걷는다. 203호를 지나고 205호를 지나고 복도는 계속된다. 다른 방들은 문 앞에 이름표가 붙어 있다. 그녀가 멈춘 곳은 210호. 이름표가 없다. 여기입니다. 왜 혼자입니까? 기록상 기억 혼선과 정서 불안 소견이 있어서요. 안전을 위한 조치입니다. 안전. 또 그 단어다. 문이 열린다. 침대 하나, 책상 하나, 화장실 하나. 창문은 있지만 손잡이가 없다. 환기는 천장의 격자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선아는 가방을 내려놓는다. 면담은 매주 화요일, 금요일입니다. 외출은 신청 후 승인제예요. 급한 일 있으면 복도 끝 직원실로 오시면 됩니다. 직원이 나간다. 문이 닫힌다. 찰칵. 잠기는 소리는 아니지만 선아는 안다. 저 문은 안에서 여는 것과 밖에서 여는 것이 다르다는 걸. 그녀는 침대에 앉는다. 손목을 만진다. 화상 흉터가 도드라진다. 아래쪽에 숫자가 희미하게 보인다. 87-4-1209. 아버지의 군번이다. 선아는 그 숫자를 손가락으로 따라 그린다. 이름은 지워질 수 있다. 얼굴도 흐려질 수 있다. 하지만 숫자는 남는다. 첫 면담은 이틀 후였다. 상담사는 30 초반쯤 보이는 여자였다. 명찰에는 생활지도원 강미정이라고 적혀 있다. 그녀는 파일을 펼치고 선아를 본다. 아버지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리태준. 소속 부대는요? 모릅니다. 사망 경위는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강미정은 펜을 놓는다. 선아 씨, 여긴 보호시설이에요. 적응하려면 과거를 조금씩 내려놓는 게 필요합니다. 저는 과거를 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뭘 들고 계세요? 기록입니다. 강미정은 한숨을 쉰다. 파일을 덮는다. 다음 주에 다시 이야기해요. 면담은 매주 반복됐다. 질문은 같았다. 선아의 대답도 같았다. 그러나 격리는 계속됐다. 4인실 사람들은 한 달 만에 퇴소했다. 선아는 남았다. 어느 날 밤 그녀는 책상 서랍을 뒤진다. 빈 종이 한 장을 꺼낸다. 손목의 숫자를 또박또박 옮겨 적는다. 87-4-1209. 리태준. 송환대상 명단 포함. 보류. 마지막 단어를 쓸 때 손이 떨린다. 보류. 그 도장이 찍힌 순간 아버지는 숫자가 됐다. 가족은 사라졌다. 기록만 남았다. 선아는 종이를 접는다. 작게, 작게, 더 작게. 그리고 베개 밑에 숨긴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린다. 누군가 문 앞에 멈춘다. 노크는 없다. 선아는 숨을 참는다. 발소리가 멀어진다. 그녀는 천장을 본다. 격자 너머로 바람이 지나간다.
내일 새로운 경찰이 온다는 소문을 들었다. 경찰이 온 날 시설 전체가 조용해졌다. 리선아는 복도 끝에서 그를 본다. 30 중반쯤 짙은 남색 재킷에 낡은 수첩을 든 남자. 파견 경찰이라는 명찰이 가슴에 붙어 있다. 정민우. 그는 직원실 문을 두드리고 들어간다. 선아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온다. 자해 미수 사건 조사라고 했다. 3층에서 누군가 유리컵을 깨고 손목을 그었다는 소문이 돌았다. 선아는 그 이야기를 믿지 않는다. 이 시설에서 자해는 조사 대상이 아니라 격리 사유가 되기 때문이다. 오후 2시 강미정이 선아의 방으로 온다. 정 경찰관이 몇 가지 확인하고 싶대요. 괜찮죠? 선아는 대답하지 않는다. 강미정은 그녀의 침묵을 동의로 받아들인다. 면담실은 1층 끝에 있다. 창문이 크고 햇빛이 들어온다. 정민우는 책상 맞은편에 앉아 있다. 그는 선아를 보고 고개를 끄덕인다. 앉으세요. 선아는 의자를 당긴다. 정민우는 파일을 펼친다. 선아의 이름, 입소 날짜, 격리 사유가 적혀 있다. 그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긴다. 격리실 생활이 벌써 4개월째라고요? 그렇습니다. 다른 분들은 평균 한 달 정도인데 제가 적응이 느린 모양입니다. 정민우는 펜을 돌린다. 혹시 손목에 있는 흉터 어떻게 생긴 건가요? 선아는 손목을 내린다. 소매가 흉터를 덮는다. 화상입니다. 언제요? 오래됐습니다. 얼마나요? 기억나지 않습니다. 정민우는 고개를 갸우뚱한다. 그는 파일을 덮고 선아를 똑바로 본다. 리선아 씨, 전자해 조사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선아는 처음으로 그의 눈을 본다. 그럼요. CCTV 로그 확인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6년 전 기록이 삭제돼 있더라고요. 복구해봤는데 같은 군번이 2번 등장해요. 한 번은 송환 명단에, 한 번은 보류 문서에. 선아의 손이 떨린다. 그녀는 책상 아래로 손을 내린다. 87-4-1209. 이 번호 아시죠? 선아는 입술을 깨문다. 제 아버지 군번입니다. 정민우는 수첩을 꺼낸다. 페이지를 넘긴다. 거기에는 손으로 쓴 표가 있다. 이름, 군번, 부대 상태. 리태준이라는 이름 옆에 빨간 줄이 그어져 있다. 아버지는 송환 대상이었어요. 명단에 있었어요. 선아는 목소리를 낮춘다. 하지만 보류됐습니다. 결제란에 도장이 찍혔어요. 그 뒤로 아무것도 없었어요. 명단에서 사라졌고 가족도 연락이 끊겼고 기록만 남았습니다. 정민우는 펜을 놓는다. 누가 보류시켰는지 아세요? 모릅니다. 도장만 봤습니다. 어떤 도장이었는지 기억나요? 선아는 눈을 감는다. 그날이 떠오른다. 어머니 손을 잡고 서 있던 민원실. 직원이 서류를 뒤적이던 소리.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찍힌 네모 안에 동그라미. 네모 안에 동그라미. 한자 2글자. 정민우는 수첩에 그림을 그린다. 선아는 고개를 끄덕인다. 맞습니다. 정민우는 자리에서 일어난다. 창밖을 본다. 철조망 너머로 도로가 보인다. 이 시설 누가 운영하는지 아세요? 국방부 산하기관이라고 들었습니다. 맞아요. 근데 실질적인 운영 총괄은 민간 위탁이에요. 그 책임자가 박도윤이라는 사람인데 전 국방부 인사과 출신이에요. 선아는 숨을 멈춘다. 그 사람 도장이 바로 네모 안의 동그라미예요. 방안이 조용해진다. 형광등 소리만 윙윙거린다. 정민우는 다시 앉는다. 선아 씨, 제가 할 수 있는 건 제한적이에요. 상부에서 이미 개입 중단 지시가 내려왔어요. 하지만 만약 증거가 있다면. 증거요? 물적 증거. 문서, 사진, 녹음 뭐든. 선아는 손목을 만진다.
숫자가 손끝에 닿는다. 시간이 얼마나 있습니까? 48시간. 그 뒤엔 모든 기록이 재분류 대상이 됩니다. 재분류되면 접근 불가해요. 선아는 고개를 든다. 제가 가진 건 기억뿐입니다. 기억은 증거가 안 돼요. 그럼 숫자는요? 정민우는 눈을 가늘게 뜬다. 숫자요? 선아는 소매를 걷는다. 흉터 아래로 희미하게 새겨진 군번이 드러난다. 정민우는 숨을 들이킨다. 이게 언제부터 있었어요? 아버지가 사라진 날부터. 누가 새긴 거예요? 제가 새겼습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 정민우는 휴대전화를 꺼낸다. 사진을 찍으려다 멈춘다. 허락받아도 될까요? 선아는 고개를 끄덕인다. 플래시가 터진다. 정민우는 사진을 확대해서 본다. 숫자가 선명하다. 이거면 시작할 수 있어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난다. 48시간 안에 다시 올게요. 그 전까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특히 강미정이나 박도윤한테는. 선아는 고개를 끄덕인다. 정민우는 문을 열고 나간다. 방에 혼자 남은 선아는 손목을 본다. 숫자가 빛을 받아 반짝인다. 그녀는 베개 밑에서 접은 종이를 꺼낸다. 펼친다. 87-4-1209. 리태준. 송환대상 명단 포함. 보류. 그녀는 종이를 다시 접는다. 이번엔 삼키지 않는다. 48시간 뒤 그녀는 침묵하지 않기로 결심한다. 박도윤이 시설에 온 것은 그날 저녁이었다. 리선아는 복도에서 그를 본다. 회색 정장, 가죽 서류 가방, 그리고 직원들이 고개를 숙이는 모습. 그는 직원실로 들어간다. 문이 닫힌다. 선아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문 뒤에 선다. 귀를 기울인다. 복도에서 목소리가 들린다. 낮지만 명확하다. 정 경찰관은 어디 있습니까? 2층 자료실에 계십니다. 자료실 접근 권한 누가 줬어요? 상부 지시였습니다. 상부? 누구요? 침묵. 오늘부로 자료실 폐쇄합니다. 모든 파일은 본부로 이관. 정 경찰관한테는 조사 종료 통보하세요. 발소리가 멀어진다. 선아는 손바닥이 땀에 젖은 것을 느낀다. 그녀는 창문으로 간다. 밖은 어둡다. 철조망 너머로 차 한 대가 들어온다. 검은색 세단. 번호판이 보이지 않는다. 48시간. 정민우는 24시간도 채 쓰지 못했다. 밤 11시 노크 소리가 난다. 선아는 침대에서 일어난다. 문을 연다. 강미정이 서 있다. 그녀는 평소와 다르다. 눈이 피곤해 보이고 입술을 깨물고 있다. 선아 씨, 잠깐 나와요. 어디로요? 면담실. 지금요? 지금. 선아는 신발을 신는다. 복도는 조용하다. 형광등 몇 개가 깜빡인다. 면담실 문이 열려 있다. 안에는 박도윤이 앉아 있다. 강미정은 선아를 밀어넣고 문을 닫는다. 밖에서 서 있는다. 박도윤은 선아를 보지 않는다. 그는 서류를 읽고 있다. 선아는 의자에 앉지 않는다. 서 있는다. 앉으세요. 서 있겠습니다. 박도윤은 처음으로 그녀를 본다. 그의 눈은 차갑다. 리선아 씨, 오늘 정 경찰관을 만났죠? 예. 무슨 이야기 나눴어요? 자해 사건 조사였습니다. 자해 사건은 3층이었어요. 당신은 2층에 있고. 선아는 대답하지 않는다. 박도윤은 서류를 책상 위에 놓는다. 선아의 입소 기록이다. 그는 페이지를 넘긴다. 천천히. 한 장 한 장. 여기 보면 격리 사유가 기억 혼선과 정서 불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면담 기록을 보니까 당신 기억은 지나치게 정확하더라고요. 날짜, 시간, 장소, 심지어 군번까지. 그는 펜을 꺼낸다.
종이에 숫자를 적는다. 87-4-1209. 선아의 손이 떨린다. 이 번호 아시죠? 제 아버지 군번입니다. 맞아요. 리태준. 1987년 입북 추정. 2019년 송환 명단 포함. 그리고 그는 펜을 놓는다. 보류. 선아는 숨을 참는다. 왜 보류됐는지 아세요? 모릅니다. 정말로요? 예. 박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난다. 창문으로 간다. 밖은 완전히 어둡다. 리선아 씨, 이 시설은 보호를 위한 곳이에요. 과거를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도록 돕는 곳. 그런데 당신은 계속 과거를 파고들어요. 그게 왜 위험한지 아세요? 선아는 대답하지 않는다. 보류된 사람들에게는 이유가 있어요. 신원 미확인, 사상 검증 미완료 또는 그는 돌아선다. 가족의 안전 문제. 선아의 눈이 흔들린다. 무슨 뜻입니까? 당신 어머니 지금 어디 계세요? 모릅니다. 모른다고요? 6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었어요? 선아는 입술을 깨문다. 박도윤은 다시 책상으로 온다. 서랍을 연다. 봉투 하나를 꺼낸다. 선아에게 내민다. 열어보세요. 선아는 봉투를 받는다. 손이 떨린다. 뜯는다. 안에는 사진 한 장. 어머니가 시장 앞에 서 있다. 최근 사진이다.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얼굴이 여위었지만 살아있다. 당신이 조용히 있으면 어머니도 조용히 살 수 있어요. 선아는 사진을 쥔다. 구겨진다. 협박입니까? 보호예요. 박도윤은 봉투를 도로 가져간다. 서랍에 넣는다. 잠근다. 내일부터 격리 연장입니다. 면담은 중단. 외부 접촉 금지. 48시간 뒤 당신 기록은 재분류돼요. 공식적으로 폐기. 그 뒤엔 아무도 못 찾아요. 그는 문을 두드린다. 강미정이 문을 연다. 데려가세요. 선아는 움직이지 않는다. 강미정이 그녀의 팔을 잡는다. 가요. 복도로 나온다. 강미정은 선아를 방까지 데려간다. 문을 연다. 들어가요. 선아는 안으로 들어간다. 문이 닫힌다. 이번엔 잠기는 소리가 난다. 찰칵. 그녀는 침대에 앉는다. 손이 떨린다. 사진 속 어머니 얼굴이 떠오른다. 여윈 얼굴, 흰 머리, 그래도 살아있는. 선아는 베개를 든다. 밑에서 접은 종이를 꺼낸다. 펼친다. 87-4-1209. 리태준. 송환 대상 명단 포함. 보류. 그녀는 종이를 본다. 오래. 한참. 그리고 결심한다. 침묵하면 어머니는 안전하다. 말하면 모든 것을 잃는다. 하지만 침묵하면 아버지는 영원히 숫자로 남는다. 선아는 종이를 다시 접는다. 작게, 작게, 더 작게. 그리고 입에 넣는다. 삼킨다. 증거는 사라진다. 하지만 기억은 남는다. 그녀는 손목을 만진다. 흉터 아래의 숫자가 손끝에 닿는다. 내일 정민우가 돌아오면 그녀는 모든 것을 말할 것이다. 정민우는 돌아오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선아는 문을 두드린다. 대답이 없다. 다시 두드린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린다. 강미정이 아니다. 다른 직원이다. 식사 시간 아직 안 됐어요. 화장실 가고 싶습니다. 방에 있잖아요. 고장 났습니다. 짧은 침묵. 열쇠 돌아가는 소리. 문이 열린다. 젊은 남자 직원이 서 있다. 명찰에는 보안요원 김태성이라고 적혀 있다. 5분. 선아는 복도로 나온다. 화장실이 아니라 직원실 쪽으로 걷는다. 저쪽 아니에요. 물 좀 마시고 싶습니다. 김태성은 한숨을 쉰다. 따라온다.
직원실 문이 반쯤 열려 있다. 안에서 목소리가 들린다. 정경찰관 연락됐어요? 안 받아요. 상부에선 복귀 처리했다는데. CCTV 로그는요? 삭제 완료. 백업도 없어요. 선아는 멈춘다. 김태성이 그녀를 잡는다. 들었죠? 돌아가요. 그는 그녀를 방으로 밀어넣는다. 문이 닫힌다. 잠긴다. 선아는 창문으로 간다. 밖을 본다. 주차장에 검은 세단이 여전히 서 있다. 번호판이 가려져 있다. 48시간. 이미 30시간이 지났다. 정오쯤 노크 소리가 난다. 선아는 문으로 간다. 대답하지 않는다. 선아 씨, 저예요. 강미정의 목소리다. 선아는 문을 두드린다. 열어주세요. 안 돼요. 지시가 있어요. 무슨 지시요? 격리 연장. 면담 중단. 외부 접촉 금지. 그럼 왜 왔습니까? 침묵. 미안해요. 발소리가 멀어진다. 선아는 바닥에 앉는다. 손목을 만진다. 숫자가 희미하게 보인다. 그녀는 손톱으로 긁는다. 흉터가 붉어진다. 숫자가 선명해진다. 87-4-1209. 이름은 지워질 수 있다. 하지만 숫자는 남는다. 저녁 7시 형광등이 깜빡인다. 선아는 천장을 본다. 환기구 격자가 흔들린다. 바람이 아니다. 누군가 위층을 걷고 있다. 그녀는 책상을 끌어온다. 올라간다. 격자에 귀를 댄다. 48시간 뒤면 끝이야. 정경찰관은요? 신경 쓰지 마. 상부에서 처리했어. 리선아는요? 기록 폐기되면 자동으로 보호 종료야. 어차피 갈 곳도 없어. 선아는 숨을 멈춘다. 어머니한테 연락 가나요? 갈 리 없지. 6년 동안 한 번도 안 갔는데. 웃음소리. 발소리가 멀어진다. 선아는 책상에서 내려온다. 손이 떨린다. 어머니는 연락이 끊긴 게 아니었다. 차단당한 것이었다. 밤 10시 불이 꺼진다. 선아는 어둠 속에 앉아 있다. 손목을 만진다. 숫자를 따라 그린다. 87, 4, 1209. 아버지, 어머니. 기록. 그녀는 베개를 든다. 밑이 비어 있다. 종이는 이미 삼켰다. 증거는 없다. 하지만 기억은 남는다. 새벽 2시 창문이 흔들린다. 선아는 눈을 뜬다. 창문 밖에 그림자가 있다. 사람이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난다. 가까이 간다. 정민우다. 그는 손가락을 입술에 댄다. 조용히 하라는 신호. 창문을 밀어 올린다. 손잡이가 없지만 밖에서는 열린다. 나와요. 어떻게? 질문은 나중에. 지금 나와요. 선아는 창문으로 기어나간다. 밖은 춥다. 정민우가 그녀의 손을 잡는다. 뛴다. 주차장을 지나고 철조망을 지나고 도로로 나온다. 차 한 대가 서 있다. 낡은 흰색 소나타. 정민우가 조수석 문을 연다. 타요. 선아는 탄다. 정민우가 시동을 건다. 차가 출발한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안전한 곳. 어딘데요? 정민우는 대답하지 않는다. 그는 백미러를 본다. 뒤에서 헤드라이트가 켜진다. 검은 세단이다. 따라오네요. 정민우는 엑셀을 밟는다. 차가 빨라진다. 안전띠매요. 선아는 안전띠를 맨다. 차가 코너를 돈다. 뒤따라오는 차가 가까워진다. 저 사람들 누구예요? 박도윤 측 사람들. 왜 우릴 쫓아요? 당신이 증거니까. 선아는 손목을 본다. 숫자가 떨린다. 차가 골목으로 들어간다. 좁다.
가로등이 깜빡인다. 뒤따라오던 차가 멈춘다. 너무 좁아서 들어올 수 없다. 정민우는 차를 세운다. 숨을 고른다. 여기서 내려요. 어디예요? 제 아는 사람 집. 하루만 숨어 있어요. 내일 아침에 기자 한 명이 올 거예요. 기자요? 탐사보도팀. 6년 전 국군포로 송환 문제 취재했던 사람이에요. 당신 이야기 들으면 도울 거예요. 선아는 고개를 끄덕인다. 정민우는 수첩을 꺼낸다. 페이지를 뜯어서 준다. 거기에는 주소와 전화번호가 적혀 있다. 혹시 모르니까 이거 가지고 있어요. 급하면 여기로 연락하세요. 선아는 종이를 받는다. 접는다. 주머니에 넣는다. 왜 저를 돕는 겁니까? 정민우는 잠시 말이 없다. 그는 창밖을 본다. 제 아버지도 국군 포로였어요. 돌아오지 못했어요. 기록만 남았죠. 보류 도장 찍힌. 선아는 숨을 들이킨다. 그래서요? 그래서 이번엔 끝까지 가고 싶어요. 차 밖에서 문 열리는 소리가 난다. 한 여자가 나온다. 50대쯤 보인다. 들어와요. 선아는 차에서 내린다. 정민우가 창문을 내린다. 내일 아침 8시에 다시 올게요. 선아는 고개를 끄덕인다. 차가 떠난다. 여자는 선아를 안으로 안내한다. 작은 원룸이다. 깨끗하다. 씻고 자요. 옷은 저기 있어요.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정 형사 부탁이면 뭐든지 해야죠. 여자는 나간다. 문이 닫힌다. 선아는 손목을 본다. 숫자가 여전히 거기 있다. 지워지지 않는다. 내일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꺼낼 것이다. 기자는 오지 않았다. 아침 8시 선아는 창가에 서서 거리를 본다. 정민우의 차도 낯선 차도 오지 않는다. 8시 30분이 지난다. 9시가 지난다. 휴대전화를 꺼낸다. 어제 정민우가 준 번호로 전화를 건다. 신호음. 연결되지 않는다. 다시 건다. 같은 결과. 현관문이 열린다. 여자가 들어온다. 손에 신문을 들고 있다. 이거 봐요. 신문을 펼친다. 사회면 하단. 작은 기사 하나. 국군 포로 시설 관리 강화, 보안 규정 개정. 선아는 기사를 읽는다. 박도윤의 이름이 나온다. 시설장 정식 임명. 국방부 전폭 지원. 투명한 운영. 투명. 선아는 신문을 내려놓는다. 정민우 씨는요? 모르겠어요. 어젯밤부터 연락이 안 돼요. 선아는 창밖을 다시 본다. 거리가 평온하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오후 2시 노크 소리가 난다. 선아는 문으로 간다. 여자가 열어준다. 밖에 강미정이 서 있다. 혼자다. 선아 씨. 선아는 뒤로 물러선다. 강미정은 손을 든다. 해칠 생각 없어요. 얘기 좀 해요. 여자는 선아를 본다. 선아는 고개를 끄덕인다. 강미정이 들어온다. 문이 닫힌다. 세 사람이 작은 테이블에 앉는다. 강미정은 가방에서 봉투를 꺼낸다. 이거 받아요. 선아는 받지 않는다. 뭡니까? 보호 종료 확인서. 그리고 정착금. 갑자기요? 강미정은 봉투를 테이블에 놓는다. 박도윤이 지시했어요. 오늘 안으로 처리하라고. 저를 찾아낸 건가요? 아니요. 찾으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끝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선아는 봉투를 본다. 정민우 씨는요? 강미정은 시선을 내린다. 발령 났어요. 지방으로. 어제 밤에 급하게. 어디로요? 제주도. 선아는 숨을 참는다. 강미정은 계속한다. 선아 씨, 제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예요.
더 파고들면 당신도 나도 정경찰관도 위험해요. 박도윤은 손이 길어요. 국방부, 경찰청, 심지어 언론까지. 그럼 아무것도 안 하라는 겁니까? 살라는 거예요. 강미정은 자리에서 일어난다. 어머니 주소 알아요? 선아는 고개를 든다. 뭐라고요? 강미정은 또 다른 종이를 꺼낸다. 주소가 적혀 있다. 부산 어느 동네. 6년 전부터 거기 계세요. 혼자. 당신 기다리면서. 선아는 종이를 받는다. 손이 떨린다. 왜 이걸 주는 겁니까? 최소한 이건 돌려줄 수 있으니까. 강미정은 문으로 간다. 돌아본다. 선아 씨, 기록은 지워졌어요. 하지만 당신은 살아있어요. 그게 이긴 거예요. 문이 닫힌다. 선아는 종이를 본다. 주소를 읽는다. 한 글자 한 글자. 이틀 뒤 선아는 부산행 기차에 탄다. 창밖으로 풍경이 지나간다. 도시, 강, 터널, 바다. 그녀는 손목을 만진다. 숫자가 여전히 거기 있다. 87-4-1209. 흐려지지 않는다. 기차가 멈춘다. 부산역. 선아는 내린다. 택시를 탄다. 주소를 보여준다. 택시가 출발한다. 30분쯤 지나 오래된 주택가에 도착한다. 골목이 좁다. 선아는 걷는다. 번지수를 확인한다. 102, 104, 106. 멈춘다. 108번지. 낡은 빌라 1층. 화분이 창가에 놓여 있다. 빨래가 널려 있다. 선아는 초인종을 누른다. 발소리가 들린다. 문이 열린다. 어머니가 서 있다. 흰 머리, 여윈 얼굴 하지만 살아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본다. 오래. 아무 말 없이. 어머니가 먼저 손을 내민다. 선아의 손목을 만진다. 흉터를 쓰다듬는다. 아직도 있구나. 선아는 고개를 끄덕인다. 지울 수 없었어요. 지우지 마. 그게 내 아버지야. 어머니가 그녀를 안는다. 선아는 처음으로 운다.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간다. 작지만 깨끗하다. 벽에 사진이 붙어 있다. 아버지, 어머니, 어린 선아. 함께 웃고 있다. 차 끓일게. 어머니가 부엌으로 간다. 선아는 사진을 본다. 아버지 얼굴이 희미하지만 따뜻하다. 탁자 위에 노트 한 권이 놓여 있다. 선아는 펼친다. 날짜가 적혀 있다. 2019년 4월 3일부터 시작된다. 매일매일 한 줄씩. 오늘도 선아 소식 없음. 괜찮을 거야. 선아야, 엄마는 여기 있어. 언젠가 돌아올 거야. 기다릴게. 마지막 날짜는 어제다. 내일은 올까? 선아는 노트를 덮는다. 어머니가 차를 들고 온다. 2잔. 앉는다. 6년 동안 왜 연락 안 했어요? 못했어. 막혔어. 내가 시설 들어간 뒤로 모든 연락이 끊겼어. 알고 계셨어요? 알았지.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내가 움직이면 너한테 피해 갈까봐. 선아는 차를 마신다. 따뜻하다. 아빠 기록은요? 어머니는 고개를 젓는다. 없어. 다 지워졌어. 보류 도장 찍힌 순간부터.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어머니는 선아의 손을 잡는다. 사는 거지. 우리 둘이. 밖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린다. 선아는 창밖을 본다. 골목에서 아이들이 뛰어논다. 평범한 오후. 일주일 뒤 선아는 어머니와 시장에 간다. 사람들 사이를 걷는다. 채소, 생선, 과일. 어머니가 사과를 고른다. 이거 내가 좋아하던 거. 선아는 사과를 받는다. 빨갛다. 계산을 하고 나온다. 골목을 걷는다. 어머니가 말한다. 다음 주에 일자리 알아볼까?
무슨 일이요? 식당이든 가게든 뭐라도. 선아는 고개를 끄덕인다. 해볼게요. 집으로 돌아온다. 저녁을 준비한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내놓는다. 밥을 먹는다. 조용히. 하지만 혼자가 아니다. 밤이 된다. 선아는 손목을 본다. 숫자가 여전히 거기 있다. 지워지지 않는다. 지우지 않을 것이다. 같은 시각, 서울 국방부 건물 지하. 서버실 모니터 하나가 깜빡인다. 화면에 파일명이 떠오른다. 국군 포로 기록 미분류 1건 존재. 커서가 파일 위에 머문다. 누군가 클릭하려다 멈춘다. 화면이 꺼진다. 파일은 남는다. 언젠가 누군가 다시 열 것이다. 부산 바닷가. 선아와 어머니가 걷는다. 파도 소리가 들린다. 선아는 손목을 만진다. 어머니가 그녀의 손을 잡는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선아는 고개를 끄덕인다. 숫자는 남았다. 기록은 지워졌다. 하지만 기억은 살아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